자, 수직이 등분선 방정식까지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거. 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거 진짜 중요해요. 알죠? 근데 사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직선보다도 원방에서 더 많이 써요. 알지? 자, 그 공식을 좀 이거는 외우셔야 돼요. 알지? 그 점직선 거리 공식은 외우셔야 되고, 그 점직선 거리 공식을 뭐 유의미하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 그냥 외우는 거. 그냥 외우는 건데 x, y, 1 이렇게 있죠. 이 점과 직선 형태는 이거 반드시 는영 처리해서 쓰셔야 돼요. 는영 처리. 자, 이렇게 능형 처리했을 때 이거 두 개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잴 때는 거리 D는 자, 대입해서 절대값이야. 자, 이 점을 대입하고 절대값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어디에 오냐면 분자예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그리고 분모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거리 공식입니다. 그렇죠? 자, 외우세요. 이렇게 쓰는 거다. 자, 뭐 별다른 설명이 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갖다가 쓰는 거고, 외워서 쓰는 거고. 4,0을 지나는 직선과 0,3을 지나는 0,3 사이의 거리가 5일 때 L의 기울기를 찾아봐. 그러면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4,0을 지나는데 기울기가 뭔지 몰라. 이렇게. 그리고 두 개 가지고 자, 직선을 일단 세웁니다. 이렇게. 이런 걸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지지 않은 것들을 내가 어떤 문자 형태로 놓은 다음에 이 직선을 세우는 거예요. 이게 일단 1차 목표예요. 직선을 세우는 게 이 식을 세운다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안 되면 문제풀이 시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는 그냥 기울기 그냥 문자로 두시고요. 직선을 일단 세워야 문제풀이가 시작이 돼요. 그럼 얘를 직선 거리 공식을 갖다 쓰려면 전개를 한 다음에 능형 처리를 해야 되니까 mx-y-4n 능형 여기까지 직선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과 이게 직선 L이겠죠? 문제에서 말하는 직선 L이 A입니다. 이것과 0,3 사이의 거리를 쓴다. 자, 거리 0,3 사이의 거리를 쓴다. 그게 5야. 이렇게 되어있죠. 거리가 5인데 이 거리는 자, 대입하고 절대값 대입하고 절대값 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개수 보는 거야.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 제곱제곱의 합입니다. 자,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여기가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일단 첫 번째 스텝, 직선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공식을 쓸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스텝. 두 번째 스텝은 이 식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처리를 또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리할 줄 알아야 되고 처리 방법은 양변 제곱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고 여기서 양변 제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실수 성질 중에는 이런 게 있어. 절대값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다 성질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양변을 제곱하라는 건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봐봐. 절대값 제곱이잖아.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괄호 제곱을 그냥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왼쪽 전개하시면 25 전개하시면 m제곱 플러스 25. 자, 여기까지가 좌변을 제곱한 거야. 자, 우변 제곱해 볼게요. 우변은 그냥 이거 완전 제곱식입니다. 9
더하기 24m 플러스 16의 m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m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왼쪽으로 다 이해하시면 자 9m제곱 마이너스 24m에 플러스 16 0. 완전제곱, 완제죠 완제? 자 완전제곱식이지? 완제? 졸려 얘들아? 이거 완제로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완제라고 불러봐. 완제야. 내 친구 박완제. 완제야. 완제인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자 그럼 n 값은 딱 하나로 결정되는 거예요. 따라서 n 값은 3분의 4. 이렇게. 5번입니다. 기본적인 풀이는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흐름을 좀 아셔야 되고, 식 세워서, 직선식 세워서 이제 공식을 적용하는 모습, 이게 첫 번째 스텝. 나온 식을 정리하는 모습, 두 번째 스텝.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넘기겠습니다. 주면 공식이라고 했어요. 알겠죠? 미적분 할 때까지도 계속해서 외워야 돼요. 알겠죠? 쭉 계속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 이런 거 있는데 그 위에 나와서 박스 안에 정의되어 있는 거는 이건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자, 볼게요. 2,5 문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5라는 점을 줬고 자, 이 직선 뭐가 어디가 이상하지? 자, 또 K 들어가 있어요. 지금 문자 K에 들어가 있고, 야,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다, 야, 그지? 이 거리를, 자, 이거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하자. 자, FK의 최대값 찾고 싶다. 봐봐. 친절하게도 이 직선은 이미 미지수 K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정리 안 해주겠지? 그럼 우리가 정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정점이 있지. 몇 컴마 몇을 반드시 지나죠? K에 대한 항등식을 푸는 거예요. 이걸 읽으실 때 많이 했어. 맞지? 정점이 몇 컴마 몇이지? 2 콤마 x가 2고 y는 2. 이게 정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한테 직관적으로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알겠지? 자, 직관적인 이해를 자 먼저 한 다음에 자 결과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얘는 지금 보면 2,2이기 때문에 여기 점을 반드시 지나고요. K 값에 따라서 바뀌는 건 기울기예요. 이 기울기가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구와의 이제 거리를 재야 되냐? 2,5와의 거리를 재야 됩니다. 2,5는 저기 위에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을 해봐. 만약에 내가 직선을 이렇게 딱 직선을 그었어. 여기를 지나는 직선 중에 하나를 생각한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거리를 재야 되잖아. 그럼 뭘 내려? 그렇지. 수발을 내리잖아. 이렇게. 이게 정답이지. 근데 문제에서는 이 길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최대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내가 기울기를 살짝 높여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다시 뭐가 내려져? 다시 이 직선까지 수선의 발이 이렇게 내려져. 그럼 네가 봐봐. 길이가 어떻게 됐어? 짧아졌다라는 거 보이죠? 그러면 너는 이 기울기를 계속 높여야겠니? 계속 위어야겠니? 위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이해되지? 왜? 우리는 최대값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 계속 짧아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가는 거예요. A 과감하게 가. 그냥 이렇게 과감하게 지른 거죠.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게 수선의 발을 다시 찍 내려가요. 아까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나? 그래서 너무 틀었나 싶은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살짝 반대편으로 가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수선의 발을 딱 내렸을 때 얘가 이렇게 됩니다. 이해돼요? 어떨 때가 최대일까? 자, 중요한 거는 수선의 발에 있어요. 발. 자,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 수선의 발이 어디 있을 때가 최대일까? 정답은 빨간색이 정답이야. 욕하는 거 아니야? 너 왜 웃어? 이 초딩아. 정답은 빨간색이 정답이야. 이때가 수선의 발이 가장 길 때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그냥? 여기가 2,5였고 이 정점이 2,2였단 말이야. 정답은 3이야. 그래서 점과 점 사이 거리가 3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 그럼 풀이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첫 번째, 선생님 저는요 그림 잘 모르겠어요. 그림을 잘 모르겠으니까 저 이렇게 할게요. 얘를 전개를 한 다음에 kx 더하기 2y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4 전개를 한 다음에 그냥 2,5까지의 거리를 공식을 그냥 넣어요. 그러면 이 거리 d가요. 뭐가 나오냐면 대입하고 절대값이야. 자, 2k, 자, 5 넣으면 10이고요. 빼면 6이죠. 6 마이너스 2k니까 2k 사라지죠. 닫고 이렇게. 됐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분모는 어떻게 돼요? 분모는 여기 앞에 제곱의 합이에요. 그래서 k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정리가 이렇게 되는군요. k제곱 플러스 4분의 6 이렇게 되는데 얘가 최대가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분수 상태에서 분수값이 최대이려면 분모가 어떻게 돼야 돼? 분모가 작아져야 전체 값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루트 안쪽에 이 녀석의 뭘 구해요? 이 녀석의 최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몇 차 함수의 최대 최소야? 2차 함수의 최대 최소고 이건 k가 0일 때 최소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k가 0일 때 자, 거리 d는 얘가 0 들어가면 루트 4이기 때문에 2분의 3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간혹 가다가 이 문제는 지금 거리 d를 구했더니 분모 쪽에만 미지수 k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 최소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문제는 문제에 따라서 d를 구해봤더니 이 k가 분자 쪽에도 k가 있고 분모 쪽에도 k가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이 상태에선 최대 최소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k가 결정될 때마다 분모에도 영향을 주고 분자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값이 바뀌어요, 계속. 그때는 이 풀이 과정으로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림으로 푼 겁니다. 알겠죠? 자, 결론은 자 2,5와 이 직선의 거리의 최대는 이 직선의 정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값이다. 결론입니다. 됐죠? 점과 직선 거리의 최대는 그 직선의 정점까지의 거리가 최대값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정리는 여기까지. 자, 제가 두 가지 풀이 과정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것도 한번 보시고, 자, 첫 번째 그림으로 푸는 건 이렇게, 자, 식으로 푸는 건 이렇게. 밑에 두 문제로 연습을 해보시고, 자, 넘기겠습니다. 너네 오늘 딱 요 수업 끝나면 이제 쉬겠네? 맞아? 안 쉬어? 내일 재원절이잖아. 쉬잖아. 내일 학원 가? 학원 가? 무슨 그런 학원이 어딨어. 너 거짓말 하지 마. 내일 무슨 학원 가? 국어학원 내일 해? 재원절날? 우와, 이게 좀 불쌍하다. 재원절날 학원을 간다고요? 진짜로요? 그 선생님들도 그 국어학원도 좀 그렇다면서. 맞잖아. 선생님들도 재원절날 모시고 학원 나와서 우리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 맞지?
이렇게 해주지. 저는 좀 편하게 좀 쉴게요. 저는 쉬는 날 오랜만이라서. 자, 삼각형의 넓이 가겠습니다. 이 또 정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 글쎄요. 자, 삼각형의 넓이가 주제인데, 자, 모든 걸 다 알려줄까? 아니면 필요한 것만 알려줄까? 몰라. 모든 걸 다 알려주세요. 필요한 것만 알려주세요. 알려주지 마세요. 왜 세는 거야? 몇 번으로 할까? 너가 정해. 1번? 모든 걸 다 알려줘? 진짜? 대박. 이렇게 학업에 열의가 있는 학생은 오랜만이에요. 자, 모든 걸 다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삼각형의 넓이기 때문에 좌표 3개는 무조건 주어져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입맛에 맞게 여러 방법으로 조금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뭐부터 하지? 가장 이상한 풀이 과정부터 좀 가보도록 할게요. 가장 이상한 것부터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되는 방향적으로 좀 풀이 과정을 조금 써볼게. 알겠지? 일단 첫 번째 신발끈으로 먼저 풀게요. 신발끈이 가장 내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이상한 풀. 근데 이 신발끈이 너네들이 사실 이 신발끈을 제대로 쓰고 있다고 보긴 저는 어렵거든요. 신발끈을 제대로 사용하는 학생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지? 그럼 일단 신발끈이 뭐냐? 너네 신발을 사. 그럼 거기에 뭐가 있지? 끈이 있지. 그게 뭐야? 신발끈. 맞아? 왜 공식 이름이 신발끈 공식일까요? 생긴 모양이 신발끈을 봐서. 그래서 일단 신발끈을 먼저 소개해 줄게.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절대값. 좌표를 적을 때는 그 법칙이 있어요. A, B, C 좌표 순서대로 적고 X 좌표, Y 좌표 따로따로 적는 거예요. 마이너스 1,1, 4, 마이너스 1, 2, 3 그리고 절대값 다 이거거든. 시작한 걸 다시 돌아와야 돼. 알겠지? 마이너스 1, 1. 자, 신발끈 공식을 쓰는 방법이라고는 알겠지?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잘 봐봐.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한 거를 먼저 써줘. 절대값이 열고요. 자, 2개 곱하면 얼마야? 1 더하기 2개 곱하면 얼마야? 12 더하기 2개 곱하면 얼마야? 2. 여기서 빼줄 거야. 누굴 뺄 거냐면 반대편 곱해서 또 더한 걸 뺄 거야. 알겠지?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4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2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이렇게 계산을 한 걸 자, 정답으로 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더한 거 얼마지? 15지. 이렇게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걸 2로 나누면 얼마 됐어? 8이겠지. 정답이 그래서 8. 이렇게. 맞아? 정답 맞아? 순서 상관없어요. 너가 B로 시작했으면 곱하는 순서 상관없어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지금? 이 곱하는 순서?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처음 할 때 1에서 4 1에서 4를 곱한다는 거죠. 이렇게 곱하라는 거예요. 1에서 4? 너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곱해서 4로 썼죠. 이렇게 곱해서 4로 쓰는 거랑 뭐가 달라요? 상관없지. 그리고 너가 만약에 좌표를 B로 시작했다. 그러면 순서 상관없어요. B, A, C
끝나는 건 다시 시작한 걸로 돌아와야 돼. B 이렇게 됐지. 근데 봐봐 중요한 건 이거야.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신발끈을 쓸 거면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야. 알겠지? 이게 가장 이상하게 쓰는 거고. 그러면 신발끈을 저는 쓰고 싶어요. 미치도록 쓰고 싶어요. 저는 신발끈 진짜 너무 좋아해요. 이런 애들은 제가 좀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사용하세요. 알겠죠? 보세요. 평행 이동을 합니다. 왜? 평행 이동하더라도 삼각형의 넓이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뀝니다. 그래서 평이를 하는 건데 세 점 중에 한 점을 원점으로 바꾸는 평행 이동을 할 거예요. A를 바꾸는 게 좋겠죠? 그러면 X축 플러스 1, Y축 마이너스 1 평행 이동을 시키면 돼. 그러면 A가 뭐가 되고 원점이 되고 B가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2가 되고 C가 어떻게 돼요? 3, 2가 되고 여기까지 됐나? 그리고 자 바로 공식을 갈겨요. 자 2분의 1 절대값 열고 자 간다. 바로 가. 간다. 이렇게 하면 돼. 됐지? 자 10 빼기 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6이지?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끝.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이게 신발끈입니다. 알겠지? 왜 이렇게 써도 될까요? 봐봐. 공식의 형태가 자 똑같이 써드리면 2분의 1에 열고 자 요거 세 좌표를 갖다 쓰려고 쳤을 때 봐봐라 0, 0, 5, 마이너스 2, 3, 2, 0, 0이지 그러면 이건 계산 안 해도 돼 0이야 그치? 맞아? 이것도 계산 안 해도 돼 왜? 0이야 그럼 필요한 게 뭐야? 흰색만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됐나? 자 이렇게 해도 계산 안 해도 돼 0이야 이거 그치? 이것도 0이야 그치? 그러면 뭐만 필요한 거야? 흰색만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만 필요한 거야. 이런 뜻이야. 그래서 신발끈을 쓰실 거면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쓸 거면 이렇게 쓰는 게 더 빨리 쓸 수 있겠죠?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다. 신발끈 공식. 자,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다르게 또 풀어볼게요. 선생님, 저는 저 중등 수학 대마왕이에요. 저 중등 마스터. 여기 보이시죠? 간판 중등 마스터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써있죠? 네, 이러시는 분들이 자주 애용하는 풀이과정입니다. 이거 제 1번이야 신발끈 자 2번 자 저는 좌표평면 마스터 중등 마스터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세 점을 다 찍어요. 마이너스 1, 자 여기가 A예요. 자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1 찍어요. 여기가 B예요. 자, C는요, 2, 자, 3 찍어요. 3. 요 정도 있어요. 2,3. 여기 2,3 찍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구하는 거죠. 중등 때는 어떻게 구하냐면, 무슨 사각형에서, 직사각형에서 뭘 빼요? 직각 삼각형 3개를 빼서 넓이를 더합니다. 굳이 풀이 과정은 작성 안 할게. 알겠지?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면 의도된 풀이는 뭐냐?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의도된 풀이. 자, 3번이 의도된 풀이에요. 자,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림은 왼쪽 거 그냥 한번 쓸게. 자, 저는 일단 기준을 잡아야 돼요. 기준을 잡으라는 건 너네 말입니다. 저는 A, B를 밑변으로 생각했어요. 자, 밑변 기준이 생기면 누가 높이가 되냐면 이 AB 직선 쪽으로 이 점에서 수발을 내리는 게 이게 높이가 됩니다. 몇 가지 얘기했나? 이게 의도된 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건 일단 이 직선, 요 점점거리가 필요하고 왜 밑변 길이니까? 그래서 A와 B의 점점거리를 씁니다. A 좌표, B 좌표 저기 있잖아요. 그래서 자 밑변의 길이 찾을게요. 자, A 밑변 길이는 자 루트에 자 빼서 제곱 25 빼서 제곱하면 4 그래서 루트 29가 일단 밑변의 길이가 되겠죠. 맞죠? 여기 밑변의 길이가 되고 두 번째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A, B 지금 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B 좌표가 여기가 4였고요. 자, A 좌표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어요. 길이 5죠. 자, Y 좌표 얼마인지 볼게. Y 좌표는 마이너스 1, A 좌표는 1, 저기 길이가 2네.
얼마 됐나? 기울기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겠지? 자, 따라서 A, B, 10을 갖다가 세우시면 자, 이렇게 10 세우면 자, Y는 기울기 열고 자, 지난 점은 A를 쓰던 B를 쓰던 관계없습니다. A 사용할게요. X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세우시면 되겠죠? 이게 직선 A, B의 식이에요. 자, 5배를 하고요. 전개를 해서 정리를 해요. 자, 왼쪽으로 다 이항해요. 자, 거리 계산합니다. 자, C 좌표죠. 2,3까지 거리를 계산한 게 높이. 자, 그래서 높이는 자, 대입해서 절대값 4 플러스 15 빼기 3 절대값 갖고 2, 5 제곱제곱의 합이에요. 4 더하기 25 이렇게. 그럼 끝났죠? 자, 바로 삼각형 원리 갑니다. 2분의 1 곱하기 자, 밑변 곱하기 루트 29 곱하기 높이. 유리화 안 합니다. 알겠죠? 루트 29분의 위쪽 계산하면 16. 정답이 8. 똑같이 떨어져요. 이게 사실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이게 의도된 풀입니다. 알겠죠? 사실 저도 이걸 제일 많이 써요. 사실 이걸 제일 많이 쓰고 글쎄 솔직히 신발끈은 진짜 이런 게 안 될 때 그냥 쓰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신발끈을 자주 저는 애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시험 때 써본 적이 없거든요. 신발. 그렇지만 가끔 신발끈이 유용할 때도 있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푸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의도는 3번이 의도예요. 일단 어때? 재밌어요? 많이 놀랐어요? 자, 끝입니다. 1번, 2번, 3번 정도 있는 거. 이 정도가 좀 의미 있지 않나? 그나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자, 여기 파트에 있는 문제들은 다 이 정도의 방법들로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유형 17번.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것도 평행한 두 선이 있으면 반드시 y절편에서 거리를 땡기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노하우입니다. 알겠죠? 또는 x절편도 괜찮아요. 평행한 두 직선이 있으면 x절편 쪽에서 거리를 땡겨도 좋다.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알겠지? 이렇게. 자, 그럼 볼까요? 자, 거기 문제 보세요. 문제. 자, 73번 문제인 것 같아. 자, 간단하게 풀어볼게. 73번. 자, 두 직선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직선으로부터, 자, x절편 찾습니다. 자, x절편은 y의 0대입이에요. x절편은 y의 0대입이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2 나와요.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0으로부터 두 번째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3x 플러스 4y 마이너스 k는 0. 이게 거리가 3 나와야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3이라는 거리는 대입하고 절대값 자, 제곱제곱의 합이니까 오겠죠? 3, 4, 5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정리하자면 자, 마이너스 6 마이너스 k 값이 양변에 5 하면 15가 돼야 되잖아. 근데 절대값이 15이려면 값이 15거나 마이너스 15가 나와야 되거든. 자, k 값이 자, 15가 넘어갔을 때 마이너스 21이 되거나 마이너스 15가 넘어갔을 때 9가 되거나 이 중에 하나여야 될 것 같아요. 양수 k라고 지정하고 있으니까 정답이 9겠지. 그래서 정답은 9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때? 쉽죠? 쉬워. 공식 같은 것도 있긴 있어. 그 이제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얘가 넘어가면 이제 마이너스 6이고 안 할래. 절편에서 그냥 거리 땡기는 게 맞아. 알겠지? 그냥 안 할래. 그러니까 의미 없는 거니까 안 할게.
넘기시고. 자, 73번까지 했습니다. 자취 방정식 여기 들어갈게요. 자취. 자취가 무슨 뜻이에요? 혼자 살다라는 뜻이지. 혼자 살다. 자취. 자,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갖다가 구해봐. 중요하다. 내가 또 이거 문제 선별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네 이거 별표 치고 가자. 27쪽에 64번 문제 별표 치고 64번 문제 별표 치고 66번 문제 별표 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78번 문제 별표 치시면 돼요. 자, 저는 79번을 풀 거예요. 그리고 79번을 풀 거고 79번의 제목은 뭐냐면 각이등분선 방정식이다. 자, 오늘 그러면 자취 방정식 2개 배운 겁니다. 첫 번째 수직이등분선 방정식, 두 번째 각이등분선 방정식. 알겠지? 자, 각이등분선 방정식 들어갈게요. 이게 조금 어려워. 이게 어려운 이유 이거 계산이 어려워. 알겠지? 그럼 각이등분선 방정식 뭐예요? 이제 그걸 또 얘기해야 되겠지? 자, 각을 만들어내는 건 어쨌든 직선 두 개가 만났을 때 각이 만들어져요. 사람인지 좀 체크 좀 해볼까? 두 직선이 교차해서 만났어. 각이 몇 개 생겨? 4개 생기지. 이 네 각을 부르는 말이 뭐지? 직선이 딱 만나면서 생기는 정답. 교각 4개 중에 마주보는 2개를 뭐라고 부르지? 막곡지각. 막곡지각은 몇 쌍 나와? 2쌍. 그리고 막곡지각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런 걸 1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 그지? 자, 우리의 관심사는 이 각들을 2등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각 자체가 2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각이등분선은 이 두 직선이 만들어내는 각이 2개가 만들어져서 그거를 쪼개는 게 당연히 2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이렇게 쪼개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렇게 쪼개진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각이등분선 방정식을 일반적으로 구하게 되면 2개 나와요. 2개. 이런 식으로 특징이 뭘까? 두 각의 이등분선 방정식 2개 나오는데 이거 구하면 2개 나와. 특징이 뭘까? 서로 수직입니다. 서로 수직이라는 말은 조금 어색하고요. 수직 관계에 놓여있는 수직 관계에 놓여있는 두 선분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가 수직이라는 거는 딱 보여지는 거지, 맞지? 왜? 이게 평각이잖아, 평각. 평각이 몇 도야? 180도지. 그곳의 절반이잖아. 그러니까 90도. 그래서 각이등분선을 구하게 되면 2개가 나오게 되고요. 그 2개의 관계는 수직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성질을 아셔야 돼. 그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근데 자취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1번.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 자, 여기가 첫 번째 스텝이야. 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놓는다. 자, 이게 시작이에요. 첫 번째, 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놓는다. 자, 두 번째는 어디까지 거리가 똑같다? 그 각을 이루는 직선까지의 거리가 똑같다. 이걸 세우세요. 알겠죠? 자, 요거랑 거리가 똑같죠? 예, 위에 거, 아래 거 합동이니까요. 맞지? ASA 합동이야. 그래서 이 거리가 똑같다고 식을 세운다. 자, 두 번째 스텝은 직선까지 거리. 자, P로부터 그 각을 만들어내는 직선까지 자, 거리가 같다를 쓴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끝인데 이 식을 세워놓고 보면 이걸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래서 그 79번 문제 보면 자, 두 직선 주어진 게 자, 한눈 2x 빼기 3y 빼기 1은 0이지.
자, 이것도 계산하는 것까지 잘 봐야 돼. 알겠지? 마음대로 계산하지 마시고, 자,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해봐.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놨기 때문에 얘로부터 거리를 잰다. 얘로부터 거리를 재서 그 거리가 어떻다? 같다를 푼다. 됐죠? 그러면 이 점을 대입하고 절대값이에요. 이렇게죠? 대입하고 절대값이에요. 그 다음에 2, 3이니까 자, 여기에 루트 4 더하기 9니까 13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같아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직선과 이 점 사이의 거리도 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갑니다. 여기 밑에 루트 13이고 9 더하기 4니까요. 자, 똑같이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8 닫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세우는 게 첫 번째 스텝이라는 거죠. 각이등분선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세운 겁니다. 이걸 정리하시면 돼요. 정리하면 되는데 이 문제는 여기가 조금 똑같기 때문에 정리가 그래도 비교적 쉬운 거야. 이렇게 날리면 얘가 얻어지죠? 그럼 우리는 좀 이런 걸 쓰셔야 돼요. 절대값 A랑 절대값 B가 같다라는 건 어떻게 풀어? A는 B와 마이너스 B 이렇게만 풀면 된다고. 알겠지? 따라서 첫 번째 1번 2x 빼기 3y 빼기 1은 3x 플러스 2y 2y 마이너스 8 이걸 풀면 하나가 나오는 거고. 오케이? 자, 두 번째 2x 빼기 3y 빼기 1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y 플러스 8을 풀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가리는 원래 두 개 나와요. 이렇게 첫 번째 거 정리하면 첫 번째 거는 오른쪽으로 이제 이항에서 정리하겠습니다. x 플러스 5y 빼기 7 이렇게 하나 나오고요. 얘는 왼쪽으로 이항할게요. 5x 빼기 y 빼기 9 다 골라봐. 어디 보여? 자, 니은인 거 같고요. 밑에 거는 니은인 거 같죠? 니은 보입니다. 니은 이렇게. 어때? 쉽지? 4번이면 4번.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자취 방정식 두 개 배운 거예요. 수직이등분선 방정식. 그 다음에 각이등분선의 방정식. 그럼 얘들아 너네 두 개 배웠잖아. 이것도 좀 정리합시다. 자, 수직 이등분하고 각이등분 배웠지? 어디다 쓸까 이거? 첫 번째 수직 이등분선 방정식은 외심 풀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외심 풀 때 얘를 안 쓰는 이유는 뭘까? 외심 풀이는 점점거리 그냥 쓰는 게 더 쉬워. 알겠지? 그래서 외심은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쓰는 게 좀 더 쉬워. 근데 내신 문제 풀 때는 얘가 강제돼. 각이등분선이 강제가 돼. 알겠지? 반드시 내신 문제 풀 때는 이 각이등분선의 식을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래서 삼각형의 내심은요, 내각의 이등분선의 극점이므로, 자 여기가 내심이죠. 기본적으로 각이등분선 방정식 두 개를 구해서 그 두 개를 연립하면 좌표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 외심은 그냥 점점거리 써서 푸는 게 더 쉽다. 왜? 외심의 특징이 뭐기 때문에? 외심은 원래 만들 때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극점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근데 특징이 뭐야? 외심은 꼭지점까지 거리가 똑같다 이기 때문에, 자 외심의 좌표를 5라고 둔다고 치면 그냥 뭘 푸는 게 가장 쉽냐? 이걸로 푼다 치면 A5, B5, C5 길이가 같다. 풀 때는 제곱이 같다. 이렇게 풀겠지? 이걸 푸는 게 더 쉽다고. 수직이등분선 두 개를 구해서 연립해도 외심은 나와요. 그렇지만 이걸 정리하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두 번째, 내심은 방법이 얘밖에 없다. 알겠지?
내심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등분선의 교점이기 때문에 가비등분선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야 그걸 연립해서 내심 좌표를 찾을 수 있다. 요거는 조금 심화되는 부분 이야기합니다. 요거는 좀 심화되는 부분. 됐죠?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가르치는 직선입니다. 어때요? 자, 지금 2개 배웠어. 평면좌표, 직선의 방정식. 배웠던 것들이 쭉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점점거리, 무게중심, 내분점, 직선의 방정식 세우는 방법, 오케이? 기울기. 그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남아야 된다는 그런 흔적들이. 알겠지?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나 실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문제는 이 한 단원 한 단원을 각각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한꺼번에 써야 되는 문제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배웠던 것들을 꾸준히 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직선의 방정식 마무리입니다. 마무리. 알겠죠?